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은 예전 같지 않은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던 예전과 달리 최근 미국의 정책들을 보면 어딘가 불안하고 짜임새가 부족한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흔들리는 미국의 중심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있습니다. 평소에 말 실수를 잘하기로 유명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얼마 전 또 한 건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고용 동향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바이든은 자신이 취임한 뒤 새로 생긴 일자리 수가 무려 1200만 개나 된다고 자랑을 하려다가 그만 1만 2천 개 이상이나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더 늘려서 말을 해도 부족할 판국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개수를 1000분의 1로 축소해버리다니 지지자들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말실수였습니다. 간단한 숫자 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1만 2천은 미국의 국가 규모에서 나오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대통령의 머릿속에 미국의 전반적인 규모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 또한 이런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야말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정치적 실언을 많이 하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말을 하긴 했지만 목적을 가지고 계산된 막말을 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말 그대로 실언을 자주 합니다. 패권국의 리더가 허술한 모습을 자주 노출한다면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실언의 역사를 특집 기사로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바이든의 말 실수는 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꽤 깁니다. 2010년 아일랜드 총리의 모친이 사망했다는 말을 하면서 엄청나게 슬픈 일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슬픈 소식을 전하면서 중간에 육두문자를 섞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총리의 모친이 멀쩡히 살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일주일 뒤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국민의료보험 체계인 오바마 케어 법안에 서명할 때 뒤에 서서 이번에도 욕을 섞어가며 엄청난 일이다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또 한 번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첫 공식 발언에서 캄보디아를 콜롬비아로 잘못 말했고 7월에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자리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해 말하다가 공포를 영광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이게 그만 홀로코스트로 유태인 수백만 명이 사망해버린 것을 기리는 대신 홀로코스트의 영광이라며 추켜세운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정책까지 실수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논란입니다. 바이든은 IRA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상당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미 중심의 전기차 공급망, 배터리 공급망이 형성돼 중국의 팽창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해왔지만 이 또한 말실수가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 정치권과 배터리 업계는 미 재무부의 IRA법 해석대로 된다면 이건 한국에만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내놓은 백서에서 IRA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 관련 세부 지침의 제정 방향을 밝혔는데요. 세액 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보조금을 주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해도 보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IRA 조항에서는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재무부 백서는 이들을 부품이 아니라 핵심 광물과 비슷한 구성 소재로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부품으로 간주하면 북미에서 제조 조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지만 핵심 광물로 분류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재무부 백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생산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채굴한 광물을 원료를 가지고 한국에서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해도 IRA의 세제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 배터리 부품, 소재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만 너무 유리하다는 겁니다. 양극재, 음극재는 대부분 한국, 중국,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IRA 제정 이후 어쩔 수 없이 미국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등 배터리 강국들은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거의 100억 달러 이상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재무부 백서대로 된다면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고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IRA법이 유명무실해지고 만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소재 음극재 개발업체인 미트라켐의 비바스 쿠마르 CEO는 미 재무부의 백서 내용이
배터리 공급망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여전히 미국 이외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불만을 표시한 사람은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IRA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한국 등 외국 기업의 수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맨친 상원 의원은 재무부가 또다시 노골적으로 의회의 의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IRA 입법은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확대시키고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를 위한 것인데 재무부 백서는 이런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주 맥쿼리 증권도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의 백서로 인해 양극재 공급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줄어들고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 공급망에서 퇴출당하는 가운데서도 한국 공급망의 이점은 온전할 것이라고 오히려 한국에 유리하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게 유리한 해석이 나온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IRA법의 해결책을 너무 빠르게 찾아버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현대차 등 민간 기업들은 이 법에 대응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현대차, 기아 등 한국산 전기차가 커다란 불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강력한 반발과 적극적인 움직임은 미국 현지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제니퍼 사파비앙 미국 수입자동차협회 대표는 한국 정부는 즉시 이 법의 문제를 부각하고 IRA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현대 기아차 등 재계는 미국 정부와 협상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또 국회와 함께 IRA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정신을 강조하며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월 초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IRA에 분노하고 있다.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다. 유럽과 일본 등의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보조금 차별 조항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유독 한국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작년 가을만 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가장 큰 희생양은 한국의 현대 기아차라고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 법의 수혜를 받지 못할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 현대차는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는 것을 포함해 미국에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대차의 결정에 감사하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화답했는데 당시 한국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미 재무부가 양극재와 음극재를 부품으로 간주하지 않고 한국에서 생산한 양극재, 음극재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이제는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위하겠다는 바이든의 말이 실언이었나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주는 미국이 넘고 이익은 캐나다가 얻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IRA법 덕분에 정책 후광을 톡톡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독일의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캐나다 온타리오에 짓기로 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산업진흥 정책 드라이브 그 후광을 입은 나라는 캐나다이며 대규모 투자는 캐나다에 몰려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투자는 얼마 전 독일 폭스바겐이 캐나다 온타리오에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한 발표였습니다. 이 공장은 유럽 밖에 건설되는 폭스바겐의 첫 배터리 공장이자 캐나다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일컬어지는 투자였는데 폭스바겐이 미국 땅인 디트로이트에서 불과 193km 떨어진 온타리오에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캐나다 투자는 약 12조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스텔란티스와 합작한 넥스트스타의 배터리 공장을 캐나다 온타리오에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IRA법은 동맹들의 신뢰와 의지에 불확실성만 키우고 캐나다와 한국에 좋은 일만 시키는 모양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곧 IRA법의 전기차 관련 추가적인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미 정재계의 반발 속에서 실제 지침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지만 재무부의 법리 해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커다란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최소한의 리스크조차 없애기 위해 아예 새로운 개념의 음극재를 개발해버렸습니다. 미국이 법안을 만드는 짧은 시간 동안 기술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최근 한국 연구팀은 기존 음극재 소재인 흑연보다 10배 이상 용량을 낼 수 있어 전기차 주행거리를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 고에너지 밀도 리튬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재료공학 분야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스 표지 논문으로 실렸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고용량 음극활 물질을 도입해 2차 전지를 만들면 기존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10배 이상 길어진 배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IRA법의 세부 조항이 어떻게 결정된다 한들 시장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